안녕하십니까. 선호시대 배선호입니다. 뉴스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정치, 사회의 진짜 이야기, 중앙정부부터 국회, 지방정부, 의회까지 보도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와 뜨거운 이슈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진짜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호시대 배선호입니다. 일단 패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장쌤, 또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검찰개혁의 핫 이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서 지금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 그리고 해안부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이 산하에 놓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네. 많은 말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할 거는 공수청에 기소권만 줄 건지, 그래도 중수청에서 미비하게 수사 원고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을 공수청에 줘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반대 입장인데 우리 장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 수사권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보완 수사권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조직에서 네. 수사기관이 경찰이 네네, 있고요. 그렇죠. 근데 경찰들이 너무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감사하지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었을 때 수사 과정상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는 검찰이 별도로 보완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네. 그것이 이제 검찰이 갖고 있던 네. 보완 수사권으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 수사권도 갖고 있었지만 직접 수사권도 갖고 있었죠. 그쵸. 물론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었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정해져 있는 그런 수사 말고도 많은 그 수사권을 좀 행사한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정 범죄에 대해서 수사만 했던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수사했던 거 그대로 했던 거고요. 보안 수사권은 당연히 있었고요. 왜냐하면 검찰에 대해서 지 감독이 검사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미비하니까 좀 더 수사해봐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 감독에 의해서 경찰한테 다시 보완해 수사하라는 것도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었던 거죠.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유는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찰청 폐지. 우리 역사상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검찰 폐지와 더불어서 검찰 개혁의 완성은 이 보완 수사권마저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쟁점이 되었는가 보면 민주당 당 내에서도 네네. 이 보완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아니다. 보완 수사권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남겨둬야 된다. 아니다. 이것을 폐지해야지만이 비로소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해서 저도 이제 막 찾아보아하니 과거에 왜 몇 년 전 얘기죠.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올렸을 때 죄명과 검사들이 봤을 때 검찰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보안 수사권으로 수사를 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물어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검찰 개혁의 끝인지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역사적인 배경을 되돌아봐도 지금 검찰이 70년 이상의 검찰 시대가 저무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독점을 행사했잖아요. 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또 정치 검찰로서 많은 그 부패 그리고 특정인 봐주기, 그 제 식구 감싸기 등 많은 부정부패가 또 일어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안 수사권은 존치해줘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합리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왜 하느냐? 그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결론 무소불위의 독점 형태를 깨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은 공수청이 갖고 수사권은 중대범죄 수사청인 중수청이 갖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르마를 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안 수사권을 공수처에 다시 주겠다. 그거는 그 조직만 더 비대해진 것 뿐이지. 어쨌든 검찰이 아직 다시 이름만 바꿨을 그렇죠. 뿐이지 검찰 존재한다. 공적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거고 검찰 개혁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은. 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준다고 하면 예전에 검사의 그런 파람치한 행태 중에 하나가 별건 수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별건. 만약에 이런 보안 수사권을 공수처한테 저는 준다고 하면 빈번하게 별건 수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봐요. 별건 수사가. 예. 별건 수사 대표님이 경험하셨던 사례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본건은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피아로 저희가 수사받은 적 있어요. 과거에 그것도 굉장히 핫했죠. 관피아라고. 박근혜 맞아요. 정부 때. 그래서 특정 부처의 어떤 산하기관도 아니고 어쨌거나 산하기관을 볼 수밖에 네. 없는 게 100% 주식해서 투자했으니까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관피아로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데 대표를. 근데 그 연관성을 수사로 통해서 연관성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건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하기관의 대표를 벌건 수사를 해서 횡령 배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본건이었던 간피아 또 만약에 이 본건에 대한 간피아에 대한 전반적 내용들을 네가 실토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또 그 개인 벌건으로 수사한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너 기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용으로 벌건 수사를 하는 거죠. 뭐 조국 장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모펀드를 갔다가 나중에는 뭐 입시 비리로 갔잖아요. 표창장 위주로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 다 별건 수사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정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거 역사로 봤을 때 아까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파렴치한 네. 그런 행태와 작태들도 있었지만 아닌 분들도 또 많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사안이 너무 컸으며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고 맞아요. 배신감을 느꼈고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맞죠. 국민에게 많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주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게 검찰 개혁까지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사실 저번 정부 때 우리 저희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는 문재인 정부 때도 확실하게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수사권은 그래도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은 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한동훈 장관이 그 시행령으로서 얘는 그 수사권을 남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 자체가 보안이든 뭐든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다른 또 검찰이 또 그런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거리를 저희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지가 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면 안 되는 입장이긴 해요. 그리고 중수청에서 지금 어쨌거나 아직은 개편안이긴 한데 수사권에 그 중수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수사권에 대한 조정 같은 거는 뭐 나중에 개편한다 해서 아마 가름말을 더 타겠지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준다고 하면 지금 굳이 두 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그럼 중수청에서 열심히 막 수사해서 갖다 뒀는데 야 미비한 것 같아. 야 우리가 다 수사할래 그러면 중수청 입장에는 뭐야 쟤네들 그쵸. 열심히 수사했는데 다시 수사해버리면 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공수청에서 다시 수사할 거야 이러면 기관 대 기관 간에 어떻게 보면 더 불협화음이 있을 거고 어떻게 모든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뭐 국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또 자기들은 열심히 다 중수청 수사를 해서 니들은 기소만 하면 되고 공수권 유지만 하면 되는데 또 수사를 하겠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이 더 늘어지고 거기에 피로해지고 지쳐요. 그렇죠. 국민들은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계속 몇 년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피해들은 다 국민들이 다 지금 뭐 어쩔 수 없게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정말로 보안 수사권이 그럼 없어집니다. 권한을 네네. 부여하지 않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오롯이 수사권이 경찰한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경찰 이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또 일각의 우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네네. 아직 이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이 이제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인 거죠. 표적 수사를 하게 돼서 막 한 명만 계속 수사를 하거나 혹은 역반대로 감싸주시기식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여기 약간 여기서 또 약간 내용을 수정하면 네.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수처가 생기고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한다면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니네 수사권을 줬잖아요. 검찰한테. 이거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검찰개혁 통해서 몇 가지 갖고 있던 수사권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준 거고요. 네. 검찰은 기존의 치안이라든가 생활범죄라든가 이런 거는 수사권을 거기서 하는 거고 다른 중대범죄는 중수청에서 하는 것. 그런 좀 차이가 좀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보안 수사라는 그 시스템이 아예 없어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아직 그 보안 수사권도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조직만 지금 개편된 거잖아요. 왜냐면 공처에서 연회가 보안 수사를 권을 줄 거냐 아니면 그래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줘야겠지. 뭐 이런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그냥 조직만 개편한 것뿐이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알맹이는 사실은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거고요. 수사마저도 아직 그 중수청의 수사마저도 아직 조정이 되지 않은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보안 수사권은 저는 반대한다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쌤도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찬성 입장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랑 비슷하게 네. 반대 입장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나요? 네, 맞고요. 다만 우리가 검찰청이 폐지가 돼도 오늘 내일 당장 폐지한다고 안 했고 그쵸. 1년 동안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네네. 따라서 네.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저는 충분히 네네. 현 정부를 믿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너무나도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국회의원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의 일꾼들이시잖아요. 네네.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 충분히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이었던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논쟁도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매듭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세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개편안이만 된 거지 아까 말맹이는 아직 그 내용물들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는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에서는 너무 많은 그 권한을 중수청에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견제와 감시는 누가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 내외에서 사실은 그 조직 개편 안에는 사실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국가수가 국립초원이 산하에 저희가 네. 아마 몇몇 의원들이 주장했던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찬성했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대해진 중청을 좀 감시, 감독, 감찰할 수 또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니까. 예. 있으면 비대해진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요번 조직 그 개편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막 차후에 논의해서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공청리 산하에 뭐 감찰 조직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있잖아요. 공수처가 만약에 중수청에서 뭐 수사에 대한 뭐 미비라든가 남용이 있다고 하면 그 공수처에 수사하고 그렇죠. 기소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네, 네. 그거로도 저는 뭐 감시와 견제가 상호보완적이고 맞아요. 견제될 좀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될 거라 보니까 맞습니다. 뭐 아마 우리 장쌤이 얘기한 것처럼 지켜보시죠. 네 아무튼 그거요. 저희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들이 다 다양할 테니까 좀 의견 수렴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똑하신 또 정부랑 국회의원분들이 다 또 이렇게 결정하시지 말고 공청회도 그렇고 좀 알맹이들은 잘 좀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호시대였습니다. 또 우리 정쌤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신가요? 선우시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